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11월 1일 중공 상무부는 올해 겨울과 내년 봄 채소 등 생필품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각 가정은 필요에 따라 일정 수량의 생필품을 비축해 일상생활과 돌발 상황에 대비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은 곧 공황 상태에 빠졌고 주식 시세는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반면 군수 산업 및 검 관련주는 역강세로 상승하고 조선 등의 중공업은 7.26% 급등하는 등 전쟁이 발발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공 관리들은 이른바 돌발 상황은 구체적으로 전염병 기간을 말하지만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얼마 전 대만의 미군이 이미 주둔하고 있음을 공언하였고 중공의 국익을 앞세운 전략 외교 선전 방식까지 있어 중공이 조만간 대만에 무력으로 침범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칸 중국 논설위원 쩌룽은 중공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선 중공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중공 내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시진핑은 승리가 확실시 된다 해도 결코 실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현재 대만 무력 침공은 중공에 불리한 시기이며 또 안정성을 내세워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권력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공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상무부가 문서 한 장으로 대만을 때리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식적인 설명을 할수록 더 큰 공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통지로 촉발된 공황은 독재 국가인 중공 체제의 돌이킬 수 없는 허점이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행정부처가 제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심지어 부서들 간의 사무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통지는 상무부 산하 유통소비연구소의 연례적인 통보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후로 거의 매년 사람들에게 식량을 비축하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보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민심이 들떠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또 국민은 이때까지 중공의 선전을 진실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일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어 당국에서 하는 말이라면 믿지 않아 중공도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 여자 프로테니스 선수 펑사이가 2일 중공 전 정치국 상무위원인 장가오리 부총리와 특별한 관계였으며 상대방이 농락한 후 사라졌다는 사실을 웨이보에 깜짝 폭로한 뒤 파문이 일었지만 이 글은 2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경제 관련 인터넷 스타 후차이핑은 여러 CCTV 앵커들도 이런 일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후차이핑은 페이스북에 펑사이 처지와 유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라며 여러 명의 CCTV 앵커 사이에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앵커들의 암묵적 관행이며 그 후 그들은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앵커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앵커가 결혼을 원한다면 그것은 남자 쪽에서 어떻게 본처를 없애고 앵커가 순조롭게 결혼을 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공포 이야기입니다. 후차이핑은 대부분의 이런 여자친구들은 돈을 받고 일부는 관료가 횡령한 검은 돈을 세탁하는 부패 가림막이 되는가 하면 장가오리의 아내처럼 누쟁이 짓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차이핑은 펑이 정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을 믿는다며 많은 관리가 낙마할 때 모두 여자친구가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펑사이는 웨이보에 장가오리 당신은 지위가 높은 부총리로 두려울 게 없다고 했지. 설령 계란으로 파헤치기라도 화염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죽음을 자초하는 길일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모략을 써 이 일을 덮거나 나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놀랍다. 제보 수위가 상당히 높다. 순간 웨이보와 바이두에 올라간 펑의 문장이 모두 사라졌다. 결말은 펑이 사라질 것이다. 너무 막장, 짐승이 가득한 세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가오리는 시진핑 집권 이후 장점인 편에 서서 번번이 시진핑과 대립각을 세워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12일 밤 텐진 대폭발로 사상자가 속출해 국내외를 놀라게 한 데 이어 이번 폭로로 장가오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텐진 대폭발 1년 전 이미 상무위원회에 소외되어 장가오리는 이미 실권을 잃었다고 관측통들은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국경일 전후 술리진 전 공안부 부부장과 푸중화 전 법무부장 두 마리의 정법 큰 호랑이가 실각한 후 조사를 받아 정법 시스템을 뒤흔들었습니다.
홍콩 명보는 11월 2일 술리진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광시자치구 당상무위원 겸 구정법위원회 정신석이가 주요 행사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차기 공안부 차관급 정법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과거 정신이 술리진 및 실각한 공다원 전 상하이 공안국장, 덩회린 전 충칭시 공안국장과 교류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당 대회를 앞둔 정씨는 55세의 나이에 은퇴하지 않았지만 최근 광시의 주요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오랫동안 공안부에서 근무했고 과학기술사 직원에서 후베이성 부성장, 성공안청 당서기, 공안청 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20년 후베이 전염병 발생 초기 정씨는 부성장 겸 공안청장을 지냈으며 당시 공안부 부부장이었던 술리진이 전염병 대치를 지휘하기 위해 현지에 왔을 때 정씨는 술리진의 직속 아래에 있었고 술리진은 4월에 낙마했습니다. 5월에는 시진핑이 우한을 방문했고 정신이 안보 연락을 맡았습니다. 그 후 정씨는 6월 광시 정법위원회 서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진핑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정법 대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술리진에 이어 덩회린 충칭시 공안국장, 공다원 상하이시 공안국장 등이 잇따라 검거되자 왕리커 장수성 공안청장이 자진 출두했습니다. 올해는 류신인 산시 부성장 겸 공안청장과 푸정하 전 공안부 상무부부장이 차례로 낙마했습니다. 중공 문제 전문가 흥의에 따르면 중공기율위원회가 장점인파 인물인 술리진에게 통보한 것 중 일부는 시진핑을 반대한다는 것이며 정치적 야망이 극도로 팽배했다라며 이는 술리진에게 있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흥의는 술리진이 이익집단과 개인 세력의 파벌을 만들어 급소 부분을 통제한다라고 말했는데 즉 그는 직무를 이용하여 시진핑에 대항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